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 입지와 지역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랜드마크 개발, 국가에서 개발하는 많은 국가 개발 사업 중에서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는 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최고의 베스트 사업이 무엇인지, 그 투자하는 그 시점 2019년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개발지, 베스트 개발지에 투자라는 내용을 갖고 이 시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평택, 화성, 제주, 당진, 아직도 목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개발 호재로만 봤을 땐 어느 지역은 다 그럴싸하고 그럴만도 하고 다 그럴듯 하죠. 근데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 베스트 지역이 어디인지 그 대한민국 전체의 수 대한민국만 봐서는 솔직히 지역 선별에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외교 부분도 다 살펴야 돼요. 국제 외교 부분을. 그래서 전 세계상으로 봤을 때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지역이 입지가 최고인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까지 보셔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전 세계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가 될 거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저 개인의 생각으로 새만큼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냥 개인 생각에 되게 많은 정말 그걸 학위를 받고 박사를 받고 수많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도 중요한 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분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똑똑하신 분은 똑똑한 대로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면 되는 거고 나는 좀 잘 모르겠다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관점으로 좀 이렇게 뭔가 안전하게 확실하게 전문가와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만 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똑똑하신 분은 목포, 당진은 평택, 화성 가서 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한번 유심히 깊이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개인들은 투자에 자본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항상 투자를 이렇게 그 초보자들은 자기 맘에 들어야 돼요. 그 관점 바꾸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네, 알죠.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삶으로 겪어내야죠. 겪어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삶으로 겪어내면 그때는 좀 늦는 거죠. 늦는 거. 하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안 한 것보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삼으면 저는 안 한 것보단 무조건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진 않습니다. 투자 안 한다고 해서 안전하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산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무엇에 해야 하는가? 그 자산시장 수많은 상품 중에서 최고의 안전한 거, 베스트를 또 찾아야죠. 그게 시대에 맞는 베스트를 찾아야 하는 거죠.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기술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옛날 습관대로 옛날에 투자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앞에 가상이라고 써있는 화폐 쪽엔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는 거듭거듭 얘기했죠. 펀드며 다. 그 이유는 뭔가요? 생산해내는 거는 한계성을 갖게 돼 있어요. 포화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치는 하락되고 있어요. 그 틈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은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 조작을 하는 자기네 돈 벌려고 조작하는 틈에 끼어서 그러니까 고래싸움에 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좋다고 하시면 하십시오.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항상 이게
사람에게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들리더라고요. 때가 안 되면 안 들려요. 때라는 건 어떻게 해야 생기냐? 겸손할 때 생기더라고요. 정말 막 이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돈 많을 때는 왜 안 오고 돈 없으니까 이 얘기를 이런 정보가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데 돈이 많을 때는요 본인 자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귀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 정도면 됐고 나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기회가 왔음에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 때가 안 됐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더 깊은 의미는 심리적인 의미는 교만한 거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이때 들리냐? 내가 그때 간절하고 내가 그때 무엇을 찾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거죠. 낮춰진 거죠. 낮춰진 거죠. 상황에 의해서. 그래도 거기서 그나마 그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사냐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 인생은 또 기회가 와도 또 갈려져요.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렇게 좋은 게 오겠어? 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또 안 되는 거고 와 진짜 나한테 드디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복이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걸 알아보고 잡는 사람은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뭐 수많은 말이 있지만 때가 됐다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또 다른 말이 있죠. 뭐 복이다 너의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때가 됐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거죠. 겸손하니까 기회가 들리는 거고 남의 말을 경청을 하는 거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되게 많은 분들의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참 최고의 베스트 지역의 베스트 입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다 허가가 돼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봐서 다 외곽지예요. 외곽지. 근데 본인이 봤을 때만 광경이 너무 좋고 너무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경치가 끝내주는 거죠. 해가 이렇게 탁 칠 무렵 너무 멋지고 이렇게 뜰 때도 해가 뜰 때도 너무 멋진 이런 곳을 사는 거죠. 개인 취향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땅. 내 마음에 들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초보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본인 마음에 들면 그 땅은 돈 안 된다라고. 한계가 있는 땅이라고. 본인이 이해할래 할 수도 없고 진짜 여기가 이렇게 될까 싶은 데가 돈 되는 거라고. 전문가가 추천해줄 때 말하는 거예요. 뭐 중개사분들이 추천해주는 거 말고요. 중개사분들은 철칙적으로 딱 그림이 돼서 내 눈에 보이고 남의 눈에도 보이는 걸 해요. 그래야 팔리기 때문이죠. 중개가 되기 때문이죠. 안 보이는 땅은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최고로 쳐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외곽지 땅은 저는 아예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핵심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의 땅을 해야지 외곽지 땅이 뒤집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 전에 수없는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랜드마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전 세계의 부동산 트렌드, 주거 트렌드, 도시 트렌드, 국가 트렌드가 뭐냐?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국가이고요. 스마트 자동차고, 스마트 아파트고, 스마트 주거지고, 스마트 자동차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스마트가 지금 현재 가장 핵심 트렌드의 미래에 그 트렌드인데 대한민국에서 세 개의 지역에 국가가 시범도시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이 세 개의 지역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스마트 도시가 없다. 스마트 신도시 계획이 없다. 그 지역에 투자하는 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생각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는 이제 교통 발달, 기술 발달로 인해서 교통이 발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가 1일권이 돼요, 교통이.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건 뭐 미국에서 일하고 전주에 와서 살고 뭐 서울에 가서 뭐 이거는 뭐 서울은 가깝지만 뭐 일본에 가서 일하고 서울에 와서 자고 이렇게 되는 전 세계가 1일권이 교통 1일권이 되는 이 시대에
이제 다문화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 살면서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치안 문제예요.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치안. 문화와 사회 예절이나 인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살기 때문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화두가 되는 건 치안 문제인데, 그 치안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한 방법이 스마트 도시이기 때문에, 스마트 주거고 스마트 아파트고 스마트 건물이고 스마트 자동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분은 그냥 괜찮은 대로 하시고, 자, 자기가 본인이 투자하려고 선별한 지역의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얘기 들리는 분은 복이 될 것이고 안 들리는 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렇게 갈게요. 그런데 그러면 국가에서 세계의 돈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는데,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데, 국가 사업으로, 자, 여기에서 랜드마크가 뭐냐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베스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유일하게 다른 지역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마트 도시가 도대체 어디에 죄송합니다. 시범 도시로 국가가 만드는지. 거기에서 스마트 수변 도시가 세계 최초예요. 대한민국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 새만금에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주목해야겠어요? 나중에 그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왔는지, 지자체 지방사업일 때 얼마나 걸렸는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국가사업으로 바뀌어서 엄청난 소토를 하고 2020년대는 마지막 남은 도로하고 국제공항 착공 들어가면 이제 기반시설 다 들어갔거든요. 동시다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사업으로 항만, 공항, 철도, 도로까지 동시다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개발하면서 가는 곳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개인 생각은 그런데 국가는 막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 수변 도시, 세계 최초가 새만금에 생깁니다. 새만금. 그러면 스마트 도시의 세계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게 바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이래도 감이 안 오시죠?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랜드마크, 베스트 지역이 되어야 할 조건이 또 하나가 뭐냐? 물류체계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가장 핵심,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 뭐냐? 기업이 몰려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기업이 있는 곳에 인구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이지. 여기서 기업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국내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을 찾아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삼성, LG 엄청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들조차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이제 국가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니에요.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 투자 전문 기업들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시대는 바뀌는데 나는 고정관념에 삼성이 어디 들어가, LG가 어디 들어가, 이런 우리 국내 기업들의 대기업들만 한정이 돼 있다고요. 본인이 규제를 딱 정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리스크 반드시 안게 돼 있어요. 리스크를.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 기업이 어디냐고요. 전 세계 대기업이라 찾아야겠죠. 전 세계 투자 전문 기업들, 투자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 기업이 어디냐고. 그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냐고요. 지금 새만금에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안전적인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은 새만금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안 들리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들리는 분은 집중하십시오. 자, 그러면 새만금에서 기업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그러면 이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에 일자리가 생겨서 이동한 인구들이 새만금의 수혜 지역 중에 어디에 몰릴지를 또 중심적으로 봐야죠. 어디가 교통의 요충으로 몰리는지를 또 보셔야 하고요. 거기에서 국가가 이미 도시를 만들겠다, 주거지를 만들겠다, 상업지를 만들겠다, 공업지를 만들겠다, 허가해놓은 땅이 어딘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곳을 베스트를 찾아내야죠. 베스트는.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땅은 자기가 더 잘 보는 거예요. 참. 말하고 행동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고 어려워요.
어려워. 차라리 정말 거기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도 있으면 좀 좋은데, 그럴 땐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럼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투자금에 반절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를 하시고, 반절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추천해주는 거, 전문가가 추천해준 걸 해봐라. 제발. 바구니를 분산투자라는 거는 아주 투자의 원칙 아니겠어요? 분산투자? 제발 그렇게 투자해보시라고 제가 거듭거듭 얘기해요. 그 경험 또한 삶에서 엄청난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 경험을, 양쪽에 두 가지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그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이제 삶으로 경험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께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의 교통 인프라를 다 갖춘 지역이 어디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했죠. 그럼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항만도 있어. 그럼 항만도 최고의 항만이 어디냐고요. 항만, 수심이 제일 깊어서 가장 큰 배가 한 번에 접안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고 있는 항구가 어디냐고요. 항구가. 그것도 대한민국에 새만금에 생기는 거 아시죠? 이게 대한민국이 제일 큰 게 아니에요. 아시아권에서 최고 수심이 깊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업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오고 투자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개인이 기업들이 검증 끝내고 지금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 유명한 그 이스라엘 그 기업들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판에 기업들이 쟤네들이 뭐가 좀 모르는구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아직 안 들어온 기업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손해지, 늦게 오면 본인들이 손해일 뿐이지,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새만금처럼 좋은 조건이 있는 지역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현재. 자, 첫 번째, 무노조, 무세금, 무규제, 무땅가. 이 네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곳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런 내용만 봐도요, 충분히 평상시에 공부를 해왔고 기업이 어떤 지역들이 투자를 하는지를 분석을 해놨다고 하면, 지금 삼성이 안 들어와 있다고 걱정하고 지금 LG가 안 들어와 있다고 걱정하고 막 이런 분들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삼성이 앞으로 투자를 하면 여기밖에 안 되겠구나. 요걸 보고 먼저 가 있는 것이 전문가고, 그 전에 했다가 안 했을 때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매립도 안 한 땅을 매립해서 네가 도로내서 다 하라고 하는데 그거 어떤 대기업이 염두가 나서 할 수 있나요? 그 환경과 조건은 모르고 그냥 딸랑 삼성에 투자를 하겠다 안 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삼성이 안 한다는 이유가 있지, 요렇게만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 수준으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도 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아니다고 생각하면 본인만 아닌 걸로, 다른 분들이 새만금에 관심 갖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막 대한민국의 전체 국가 개발이 빠삭하다 하더라도 입을 좀 아껴주세요. 그거는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거고, 누군가 그 관심 있으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자기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사실이 아닌 객관화된 공적인 이런 어떤 기준과 법칙에 어긋난 얘기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좀 드려요. 제가 뭐 저번 영상에도 말한 것처럼 비도시 지역, 도시 외곽지 지역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막 브리핑 엄청나게 새만금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 지역 농지 딱 소개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좋으시면 본인이 사시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 정확한 룰과 법칙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 도시지역은 국가가 개발한다고 해서 분리를 처음에 했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전문가들 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토지 공부하신 분들은 국토부에 정확히 나와 있고, 국토부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90%가 도시화가 됐다라는 정보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 투자할 때 지켜야 하는 그 원칙들, 규칙들,
법칙들, 불변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소개하기 위한 브리핑이 아니라 브리핑의 원칙, 투자의 원칙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맞는 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을 해주고 그 고객들, 소비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아는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때 그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분 나빠하셨겠지만 그렇게 도시 외곽지 땅이 좋으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뭐 아니면 도인 땅이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이 하시고 이 영상 같은 거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도의적인 선에서 객관화된 사실에 근거한 정보만 제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랜드마크, 주도, 땅값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주도해 갈 수 있고 기업이 밀집될 수밖에 없고 교통이 최고인 지역, 그래서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어서 집가나 집값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인데 그 지역 중에서 모든 땅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계속 어떤 리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 리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땅마다 입지마다 경우수가 다 다르는데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무슨 책을 좀 이렇게 읽는데 그 얘기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정직하고 완벽한 자는 땅을 소유하고 땅에 거할 수 있대요. 남는데요, 땅에. 근데 악하고 간사한 사람은 땅을 뺏기고 쫓겨난대요.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꼼수 부리는 분은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게 돼 있어요. 꼼수.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얄팍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꼼수죠, 꼼수. 그 얄팍함. 어쩔 수 없어. 자기 꾀에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가 꼬이는 거죠. 땅이 저는 좋은 이유가 땅은 정직해요. 아마 세상에서 세계에서 아니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정직한 게 땅이지 않을까. 땅처럼 베풀어 주는 것도 없고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땅은요 진짜 정말 인생을 바꾼 노린자의 베스트의 땅들은 땅의 주인을 선택해요. 주인이 와도 자기가 이게 초랭이 방정을 떨어서 그 땅을 놓치고 땅을 봐도 그 땅을 사람을 붙여서 이간질시켜서 못사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을 못하게 해요. 근데 땅 주인은요, 땅 주인이 자기가 땅 주인이 나타나면 그냥 아무 없어요. 그냥 그날 바로 다 이렇게 하고 다다다다다다 일사천리예요. 그냥 일사천리. 저는 워낙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설명을 들으면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돼. 본인 때가 안 됐구나. 그냥 안타깝지만 어떡해요. 근데 거기다 또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까지 하세요.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 자기 눈에는. 들어붙어 있고 입지 모르는데 전문가가 추천해주면 그래도 본인보다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나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신뢰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투자할 때 가장 안전한 건 땅이에요. 땅인데 이미 국가가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 도시지역 땅은 국가가 개발하려고 도시지역으로 허가를 해놓은 땅이고 도시 외곽지 땅, 비도시 지역은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더 얘기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디를 사야겠어요? 그럼 또 이제 현도시를 사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니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땅값이 오르지. 현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래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많이 그 사업이 이게 진행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요. 그래도 거기에 이제 목적을 갖는 분은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시대의 인식에서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 최고의 선택을 해야 돼. 최상의 상품을.
최고의 입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아는 기준에서 아는 거에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하시는 거고, 날이면 날마다 정치, 경제, 사회, 금융, 경제, 외교, 기술, 산업 모든 거를 매일같이 분석해서 그 최고의 입지와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내는 전문가보다 본인의 선택이 맞다라고 하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토지는요, 여러분들, 돈이 되는 땅은 여러분 눈에 진짜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 근데 참 모르시더라고. 진짜 모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산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죠? 현장에 여러분 한번 갈 거야. 지도를 100번, 1000번을 보세요. 차라리. 입지를 그 도로를 처음에서 내 땅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처음에서 끝까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지를 보시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연결되는지를 보시고 이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돌고 새만금 구역 안에서 어떤 요충 도로인지 그걸 차라리 분석하십시오. 가서 보셔도 뭐 답 나옵니까? 개발지는 싹 밀어요. 현재 도로 놔두고 현행 도로가 없어지지 않는 건 아시죠? 현재 도로를 놔두고 나머지 개발지 싹 밀어서 다시 개발을 하는 지역에 가서 본들 무엇을 하겠냐는 거죠, 본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가서 봐라. 이건 현지 답사예요, 현지. 그러니까 뭐라고 현재 도시인 곳을 투자할 때 가서 하루 종일 있어서 사람이 몇 명씩 움직이는지, 뭐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요일마다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현재 도시가 형성된 곳에 가서 해야죠. 형성된 곳에 대해서 뭔가 상가, 건물, 뭐 집 같은 거 얻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개발시 투지는요 싹 밀어서 개발자가 새로 개발하는데 지금 가서 몇 명 오는가 뭐 이런 거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와, 근데 진짜 앞뒤가 안 맞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이렇게 황당하게 쳐다볼 때는 이분이 정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 잘하시는 분은 사고가 객관화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정신없는 분들은 투자를 못해요, 원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천천히 듣고 딱 이게 기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딱 핵심을 찾아내고 요점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막 정신이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 같으면 저런 말 하고, 또 자기는 뭐 동네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안 물어본다는데 그 시골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경로당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모르니까 그래 이분들은 하나도 모르네, 이분은 하나도 모르네 이러면 모르는 거 알면서 갔잖아요. 아주 답답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알면서도 또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공인중개사 땅 물건 받고.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두 마음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드는 두 마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탐욕에서 오는 두 마음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싼 게 있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막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 복도 놓치는 거고 다음에 오는 복은 또 이제 알아서 고르시는 거고. 자기 눈에 보인다고, 아마추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남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아마추어 눈에 보이는 땅은요 그야말로 오르는데 한계가 있는 땅이다, 쉽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눈에 보이는 땅은 상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 제가 산 땅 옆에를 사려고 막 하시거든요.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사게. 저는요 제가 사고 싶지 않은 땅은 고객한테 얘기 안 해요. 말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런 생각 자체 하신 분은 본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내가 좋은 거 아니면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분인 사람은 그렇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의심도 안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 그 얘기할 때 그분을 달리 보여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 분. 그래서 좀 의외이죠. 그런 하나하나가 신호예요. 이분이 사고가 객관화돼 있고 정립이 돼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죠.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새만금,
그리고 새만금에서 최고의 베스트 입지,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입지에 요충 도로에 찾아내시는 게 여러분들 가장 개인적으로 찾아내실 분은 정보만 가져가려고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충분히 정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오는 이유는 입지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뜻인데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정말 비양심적인 분들. 그냥 제 정보를 충분히 가져가시고 방문까지 해서 더 기타 많은 자료까지만 가져가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그게 이제 본인이 도의를 지키면 도의에 맞는 그 복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 최고의 성숙한 마인드를 가져서 최고의 베스트 입지를 갖는 아주 성숙한 마인드와 태도를 갖춘 투자가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입지를 선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경제 수도의 개발지 새만금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꼭 잡으셔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